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산불을 낸 걸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인 이 용의자는 울타리 용접 작업 중에 불이 시작됐다고 시인했는데 이로써 온양읍과 언양읍에서 잇따라 발생한 두 대형 산불은 모두 용접 불티가 원인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일대에서 발생해 29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진 언양읍 산불. 온양읍 산불과 달리 발화 원인 파악과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찰의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언양 산불을 낸 용의자가 끝내 붙잡혔습니다. 한 20분 전에 그 50대 후반의 남자가 용접기로 추정되는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거주지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용의자 A씨는 자신이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온양읍 운하리 대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용접 불티로 인한 산불로 밝혀졌는데 두 대형 산불이 모두 용접 불티가 원인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A씨가 산불 발생 이후 15분가량 뒤에 용접기를 들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는데 A씨는 10여 분간 불을 끄려다 산을 내려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불이 쉽게 꺼지지 않자 피의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사용하던 용접기를 작업 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자신의 텃밭에 감췄습니다. 용접기는 A씨가 불을 끄려던 사이 불에 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접 작업을 했는지, 누구의 부탁으로 용접 작업을 한 건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2일 용접 작업으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온양읍을 휩쓴 이후 지난 6일에도 그라인더 작업 중 온양읍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 모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었습니다. 경찰은 울주군의 산불 피해 현황 조사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두 대형 산불과 지난 6일 산불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산불 예방과 구제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산불 관련 법률 제정과 조례 개정을 통한 해결책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울산과 경북, 경남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산림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8,239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울산에서도 온양과 언양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축구장 1,400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992헥타르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임도 문제와 송전선로 등의 각종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이 특별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배상금과 보상금,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도 7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산불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온양읍 지역구의 공진혁 시의원도 산불 관련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개선안에 초점이 모여졌습니다. 특히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등짐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게 정말 힘들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되고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임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앞서 울산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임도 개설과 송전탑 주변 나무 제거 등 산불 방지와 진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난 28일에 꺼진 울주군 온양읍 대형 산불의 잔불이 지난 7일 오후 4시 44분쯤 온양읍 운하리 일원에서 다시 발화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헬기 2대와 산림청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이 투입돼 3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서 온양읍 대형 산불이 꺼진 자리에 계곡 돌틈새에 두껍게 쌓인 낙엽층 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대형 산불 재난 구호 활동 지원과 이웃 돕기를 위한 기부금 전달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고려하여는 어제 오전 시장실에서 김승현 온산재련소장이 3억 원의 성금을 전영도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정욱 상근 부회장이 최종성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기록적인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금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지난해 5월 유엔식량 농업기구 파트너십 부문 시상상금인 5천 달러도 미얀마 구호를 위해 기부해 물과 식량 등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2016년 미얀마 만달레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상호 교류단 파견 등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 민주홀에서 상무위원과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3개 항으로 된 결의문에서 12.3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 처벌은 물론 동조 세력까지 찾아내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부부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권 3년에 대해 엄중히 평가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우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통해 파면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최대 10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경호와 예우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06주년 기념 남창 4.8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어제 나물주 청년회의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독립유공자 유족과 지역 주민,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여해 남창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헌화식을 진행한 뒤 남창시장 일대에서 시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남창 4.8 만세운동은 언양, 병영과 더불어 울산 3대 만세운동 중 하나로 1919년 4월 8일 남창 장날을 맞아 애국지사들이 장터에 숨어들어 시민들과 함께 대한 독립을 외친 만세운동입니다. 울산시가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내 곳곳의 자전거 도로는 폭이 좁거나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예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좁은 도로 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지나갑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따로 구분돼 있지만 도로 폭이 좁다 보니 보행자들은 행여 자전거와 부딪힐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좀 겁나죠. 좁은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빨리 달려오면은 이제 옆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인도를 좀 더 넓혀주는 방안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효 폭은 2m. 하지만 실제 폭은 약 1.6m 정도에 불과합니다. 남구의 다른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겸용도로 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버스 정류장도 설치돼 있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돼 있지만 버스 정류장과 나무에 막혀 있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불편합니다. 이처럼 공간이 좁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에 내려 끌고 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위험성이 높아갖고 불편하고 끌고 가야 되고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혹시 인명사고 날까 싶어갖고 겸용되는데 좁은 도로는 우리가 못 타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지역 특성과 통행량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기준 자체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편한 도로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니까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기존 자전거 도로를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예산 수십억 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울산. 도로폭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93.3으로 지난달 대비 32.2포인트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봄 이사철로 인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에게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대상자 가운데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모두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 지원 포털 누리집을 통해 주거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난임 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기존 부부 한 쌍당 25회까지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올해는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첫 자녀 출산 후 둘째나 셋째를 가질 경우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부담했던 시술비를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시술비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상담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각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방문객이 가장 많은 때는 봄꽃 축제가 열리는 5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연구원 박재영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울산시의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봄꽃 축제가 열린 5월 방문객이 166만 3,200여 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5월 대비 약 2.3배 증가한 것입니다. 박 박사는 또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은 봄과 가을철에 증가하고 있지만 여름과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적어 계절별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감염병 매개 진드기와 병원체 감시 사업을 실시합니다. 병원체 감시 사업은 울산 관내 솔마루길 일원 4개 지점에서 월 1회 채집하며 채집된 진드기 가운데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참진드기를 분류해 월별 발생 추이와 장소별 분포를 조사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는 4명이 발생했고 라임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장과 살수시설, 억제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김밥을 몰래 들고 나오는 등 30차례에 걸쳐 39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이 편의점 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